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. 바로 왜 은퇴 후 1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가? 입니다. 현장에서 실제 상담을 해보면요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세요. 어떤 분은 우울증, 어떤 분은 소화불량, 어떤 분은 만성 통증 병원 검진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죠. 그럴 때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인생 리듬이 무너진 거예요.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. 1.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혈압, 혈당, 관절, 체력 이런 걸 먼저 떠올리시죠. 맞는 말입니다. 그런데요, 은퇴 후 건강 문제의 70%는 심리적 요인이 먼저예요. 아무리 젊고 건강했던 분도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면 그 공허감이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. 심장은 뛰고 있지만 삶은 멈춘 느낌.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. 2.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보다 왜 보내야 하나가 중요합니다. 은퇴 상담 오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? 시간은 많은데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이젠 자유롭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깁니다. 그럴 때 제가 묻습니다. 지금 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? 의미 없는 시간은 금방 사람을 지치게 해요.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뭘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예요.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야 하고, 왜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, 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. 이게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마음은 금방 말라버립니다. 3. 역할 상실이 가장 큰 건강 위협입니다. 현역 시절엔요, 우리 모두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다. 직장에선 과장님, 부장님, 차장님이었고, 가정에선 가장, 엄마, 아빠였죠.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역할이 한꺼번에 사라져요. 이때 생기는 혼란을 우리는 역할 공백이라고 부릅니다. 심리학적으로 이건 자기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요. 나는 누구지?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?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우울, 불면, 두통, 무기력, 위장장애 같은 심리성 신체 증상으로 연결됩니다. 다시 말해,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. 4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현실적인 3단계 접근.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은퇴 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3단계를 말씀드릴게요. 1단계 루틴을 되살리자 생활 리듬 복원. 첫 번째 단계는 생활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. 아침 기상시간 고정, 가벼운 운동 산책, 스트레칭, 계단 오르기 등. 하루 세끼 규칙적 식사,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몸과 마음의 기준점이 됩니다. 사람은 예측 가능한 패턴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요. 매일 똑같은 시간에 햇빛을 보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 마음도 그 루틴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. 2단계 사회적 역할을 다시 만들자. 두 번째는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. 여기서 핵심은 작은 역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동네 자원봉사 아이들 공부 도우미, 복지관 배식 등. 글쓰기 모임이나 독서 토론. 시니어 스포츠 동호회. 은퇴 후 파트타임 일자리나 재능 기부. 이런 활동들을 통해 다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회복하게 돼요. 작은 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니까요. 그게 자존감의 회복입니다. 3단계 심리적 안식처를 찾아라. 마지막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예요. 바로 나만의 심리적 안식처를 갖는 겁니다. 혼자 생각 정리할 수 있는 산책길,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, 나를 안정시켜주는 취미 하나. 음악 듣기, 일기 쓰기, 좋아하는 카페에서 하루 30분, 주말마다 산책길 걷기. 이런 게 결국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. 그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쉬게 하는 시간. 5. 전문가로서 꼭 전하고 싶은 말. 사람은 기계처럼 꺼내고 넣는 부품이 아니에요. 30년 넘게 일하면서 만들어진 삶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은퇴 후에도 구조를 천천히 재설계해야 해요. 많은 분들이 은퇴를 단절로 보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은퇴는 하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. 그동안 일 중심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사람 중심, 의미 중심, 관계 중심의 삶으로
조금씩 방향을 틀어보세요. 마무리하며 잘 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.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.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. 그 말에 100% 동의합니다. 우리는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쉬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걸 천천히 익혀가야 합니다. 일을 멈췄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. 삶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채우느냐가 진짜 건강이고 진짜 성공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는 더더욱 소중한 존재예요. 혹시 이 칼럼을 통해 나누고 싶은 고민이나 은퇴 후 삶에서 느끼는 불안이 있다면 부담 없이 이야기 나눠보세요.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.